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님들, 이번 상법 개정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남아있거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여있거나 앞으로 승계나 지분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 회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3차 개정안, 어차피 그거 상장회사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오던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상장 기업에게 자사주는 그냥 주식이 아니었잖아요. 법인 자금 정리, 가지입금 해결, 미처분 이익잉여금 조정, 그리고 승계 설계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잖아요. 이 방식이 이제는 예전처럼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왜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중요한지, 기존 자사주 전략 중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자사주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비상장 중소기업에게는 이게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표님 입장에서는 돈, 세금, 승계, 가지급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어요. 쉽게 말해서 자사주 하나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풀어냈던 구조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개정에서 핵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를 설립할 때 대표이사가 액면가는 1만 원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 주식 가치가 1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회사가 대표가 가진 주식을 시가로 다시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는 예전에 1만 원에 샀던 주식을 훨씬 높은 가격으로 회사에 팔게 되고 그 차익만큼 상당한 현금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사 안에 쌓인 돈을 주식 거래라는 형식을 통해 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중소기업에게는 자사주가 단순한 재무기법이 아니라 사실상 대표님의 출구 전략처럼 쓰여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법인 잉여금의 환원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안에 쌓여있는 돈을 대표 개인의 자산으로 가져오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이 돈을 마음대로 못 가져오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져오려 하면 방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로 가져오면 근로소득세가 붙고 심지어 사대보험도 따라옵니다.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 부담도 적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한계가 있고 무리하게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벌어도 그 돈을 개인 자산으로 옮기는 과정이 늘 어렵고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사주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주주가 자기 주식을 회사에 팔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니까 형식상 급여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주식 양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가장 세련된 돈 꺼내는 통로처럼 활용했던 거예요. 두 번째, 가지급금 해결입니다. 사실 비상장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자사주가 이 용도로 가장 자주 언급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하면 당부상 가지급금이 남게 되죠. 대표님들은 내 회사 돈인데 잠깐 쓴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철저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개인이 가져가면 그건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가 돼요. 인정이자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세무상 불이익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재무제표도 깔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 투자,信用평가, 기업 진단 같은 부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심하면 세무조사 때 괜히 눈에 띄는 항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자사주를 활용하면 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표가 가진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고 대표가 받아야 할 주식 매각 대금과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을 상기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받는 대신 그 돈을 가지급금으로 털어버리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자사주는 단순한 절세 도구가 아니고 회사 장부를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나중에 해결하지 뭐 하고 미루면 금액은 커지고 문제도 커지고 정리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사주를 가지급금 치료제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이게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표님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 하나가 해결수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커요. 세 번째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와 주식 가치 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이익을 잘 냈는데 배당도 안 하고 별도의 자금 정리도 안 하면 장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입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죠?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이런 순자산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부에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회사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나중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 부담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멀쩡히 잘 굴러가는데 막상 승계하려고 하면 세금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때 자사주를 활용하면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잉여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 결과 주식평가 금액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향후 증여세나 상업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쌓여있는 잉여금을 그냥 두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데 자사주를 활용하면 그 구조를 미리 손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아예 미래 승계 비용을 조정하는 전략이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결국 가업승계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능이 전부 여기로 연결됩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준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 지분을 어떻게 줄일지, 후계자 지분을 어떻게 늘릴지, 주식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감당할지, 기존 공동주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는 이 모든 과정에서 거의 만능 도구처럼 활용돼 왔어요. 대표자가 대표 지분을 일부 정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조정해서 주식 가치를 낮추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가증일금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사주 없이는 승계 설계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거예요. 정리하면 자사주는 그냥 주식이 아니라 대표의 돈 문제, 세금 문제, 승계 문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핵심 장치였어요. 그러니 이번 상법 개정이 왜 충격이 큰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사주는 같은 자사주더라도 세금상 취급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보유 목적 자기 주식, 다른 하나는 소각 목적 자기 주식입니다. 보유 목적 자사주는 회사가 주식을 사들인 뒤 바로 없애지 않고 회사 명의로 계속 들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소각 목적 자사주는 나오자마자 없애버리는 구조입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보유 목적 자사주 취득의 경우 주주가 얻는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일 여지가 컸습니다. 즉 주식을 판 거니까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경우 배당소득보다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구간이 있고 건강보험료 분할 면에서도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소각 목적 자사주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잉여금을 환원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체감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는 결국 소각할 생각이 있더라도 처음 취득할 때는 보유 목적입니다 라는 명분을 세워 양도소득 구조로 설계하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과세 관청도 이거 몰랐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각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형식만 보유 목적이고 실질은 배당 아니야? 이런 시선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동안은 절차와 논리를 잘 갖추면 활용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유 목적 자사주라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던 거예요. 바로 이 통로를 이번 개정이 거의 막아버린 겁니다. 이번 상법 3차 개정안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앞으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소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동안 절세 포인트로 활용되던 보유 목적 자사주 구조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상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죠. 예전에는 일단 보유 목적 자사주를 취득해두고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해야지 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소각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설계 유연성이 확 줄어들어요. 결국 대표가 자사주를 통해 이익 실현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양도소득 중심의 유리한 구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배당소득 이슈와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열려있던 절세의 문이 이제는 거의 닫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 과거에 보유 목적 자사주를 취득해서 회사가 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도 일정 기간 안에 소각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양도소득세로 처리하고 끝난 거랬는데 이제 와서 소각한다고 하면 세무서가 배당으로 다시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추가 세금 나오는 거 아니야? 예전 절차까지 다 문제 잡는 거 아니야? 네, 이 부분이 지금 실무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거래에 대해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놓고 다시 과세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늘 형식보다 실질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번처럼 자사주 전반을 정리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과거 거래의 목적, 절차, 평가 방식, 문서 정합성까지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추가 과세가 되냐 안 되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거래가 적법했는지, 형식과 실질이 일치했는지,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세금보다 서류가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를 보유 중인 비상장 법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 서류를 전면 재점검하는 겁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적법하게 했는지, 주주총회는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는지, 주식평가 보고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회계 처리는 앞뒤가 맞는지, 세무신고 내용은 거래 구조와 일관성이 있는지 이걸 다 체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일단 진행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자사주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식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조세회비 목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가는 문서나 실질적 목적 없이 형식만 갖춘 자료는 나중에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의무가 있다면 기한을 끝까지 끌기보다는 서류와 절차를 정비한 뒤 안정적인 시점에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규정 해석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실무상 점검 포인트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걸 미루는 건 나중에 더 큰 리스크를 스스로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사주는 정말 원칙적으로 소각만 가능하고 보유 목적은 전혀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예외 사유입니다. 법은 원칙을 강화하지만 항상 일정한 예외를 둡니다. 다만 문제는 아무 기업이나 아무 목적이나 그 예외를 가져다 붙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공평하게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직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 조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핵심 인력 보상이나 스톡옵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 목적 자사주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영상 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에 재매각하기 위한 일시적 보유 구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예전처럼 경영상 필요가 있어서요, 이 한마디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그 목적을 명확히 이결해야 하고, 왜 이 거래가 조세회피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논리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논리를 입증할 서류까지 완벽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관은 과거에 한번 만들어 놓고 거의 손대지 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여기에 자사주 취득 목적, 예외 허용 근거, 절차적 장치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논리를 가져와도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열고 의사록도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문구 하나, 주주총회 의사록 한 줄이 회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사주를 설계하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사주를 방어할 수 있는 문서를 남기는 사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이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자사주를 단순한 절세 기술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사주가 너무 강력한 만능 도구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만큼 리스크도 커졌어요. 따라서 앞으로 대표님들이 취해야 할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자사주 보유 현황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보유 목적 자사주가 있다면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관련 서류는 완비했는지, 향후 소각 절차는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둘째, 가지기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승계 문제를 자사주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사주 단위내법 시대가 아닙니다. 급여 설계, 배당 설계, 퇴직금 설계, 지분 분산, 주식사전 증여, 벤처기업 활용, 스톡옵션 구조 등 여러 수단을 종합적으로 조합해야 합니다. 셋째,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세보다 정당성이 먼저입니다. 세금이 조금 아깝더라도 구조가 안전해야 하고 당장 효율이 좋아 보여도 명분이 약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느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세무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승계 구조상으로도 가장 안전한지를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의 효용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사주는 엑시트,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조정, 승계 설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는 과거처럼 손쉬운 절세 카드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명확한 목적, 철저한 절차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고난도 전략이 되었습니다.
겁니다. 자사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대신 이제는 아무나 쉽게 쓸 수 없는 도구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이번 개정의 본질입니다. 이미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한 번쯤 지금 상태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현재법 기준에 맞춰서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건 과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바뀐 기준 안에서 우리 회사와 맞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직 고민이 남아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문의주세요. 회사 상황에 맞춰서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답은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